돈이 되는 절세 수다방, 줄여서 귀등돈입니다. 네, 저는 귀등돈의 안방마님이자 지금 이제 예비 엄마, 뱃속에 아이가 있는 김성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금 전문 기자 임명규입니다. 네, 재간둥이 이상원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바둑돌 컨셉으로, 흰 돌과 흑돌의 컨셉으로 저희가 한 점 앞서고 있나요? 네, 흑돌이 한 점 앞서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또 재밌는 세금 관련 정보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저희가 매주 연재하는 절세극장 혹시 들어보셨죠? 당연히 들어봤죠. 저희는 수 연기 꿈나무들과 함께 연기를 너무너무 맛깔나게 하셔가지고 기자인지 배우인지 헷갈릴 정도로, 아마 네이버 그 오디오 클립에서 절세극장 들어보시는 매니아층도 꽤 계신 것 같아요. 그 내용들이 정말 들으시면서 반응도 뜨겁고, 이게 진짜 실화냐 막 이런 반응도 있고, 문의도 너무 세가지고 네. 좀 비난글도 한 번. 비난글도 네. 있고, 저희는 네. 악플도 사랑합니다. 네, 반응 이런 많이, 막장을 이렇게 네. 예쁘게 포장했냐? 반응 많이 해주시고요. 네. 네, 정말 그게 다 실화라는 거,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근데 거기 보면 항상 나오는 곳이 있어요. 억울하게 이제 나는 세금을 자꾸 내라고 추징당하고 이러니까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곳, 바로 조세심판원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게 막연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 같은 모든 사람들도 다 이용할 수 있는, 이용한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네. 다 접근할 누구나 수 이용할 수 있는 있어요.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조세심판원이 무얼 하는 곳이고 우리는 어떻게 그곳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조금 자세하게 그리고 굉장히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한 번 낸 세금 못 돌려받을 줄 알았더니 돌려받을 수 있더라. 이 조세심판원이라는 곳에서 하는 건데, 여기가 일단 뭘 하는 곳인지부터 좀 짚어볼게요. 심판원 하니까 법원 같기도 하고 사실 네. 조금 이게 포스 있게 느껴지거든요. 네. 정부 기관? 법원보다는 한 단계 아래라고 보시면 돼요. 한 단계 법원에 아래. 가기 전 정말 최종 단계. 뭐 레벨이 낮다는 게 아니라 네. 가기 전 전 단계. 단계. 네. 소송까지는 가지 않지만 그 전에 돌려받을 수 있는 마지막 단계. 음, 소송 가면은 되게 길어지잖아요. 네, 이미 네, 뭐 네, 변호사님도 선임해야 그렇죠. 되고. 근데 이 그 조세 심판원이라는 것은 그 전 단계라고 해서 여기에서 이기면은, 그러니까 의견이 수용이 되면 그냥 세금을 돌려주기만 하지 국세청이 더 이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요. 오, 대박. 여기서 주겠다 이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소송은 음. 법원에서 1심에서 판사가 야 너 잘못 가세했으니까 돌려줘 이렇게 하더라도 국세청이 무슨 소리야, 2심 가자, 고등법원 항소할 수 있죠. 계속 가는 네, 거죠. 대법원까지 가야 되거든요. 검찰처럼. 네. 근데 조세심판원은 여기서 한번 야 돌려줘야 돼라고 결정하면 끝이. 뒤집을 수 없다. 그렇죠. 그런 곳이 바로 조세심판원입니다. 여기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고요. 그리고 직원이 한 120명 정도. 오. 좀 적지 않은 것 같지만 또 이분들이 맡은 사건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 그 숫자에 비해서는 좀 항상 인력 부족을 호소하시기도 하는데, 거의 판사처럼 세금 문제에 대해서 재판을 내려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나한테 이렇게 과세를 했는데 나는 이렇게 내는 게 너무 억울하다, 이럴 때 찾아가는 곳이 바로 이 조세심판원이란 곳인데, 그러면 세금은 다 여기서 해결되는 거예요? 지방세, 관세 뭐 다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또 각각 맡은 부서가 있어요. 거기 안에도 국세 담당, 지방세 담당, 관세 담당, 네. 이렇게 해서 그 사건만 또 이제 전문적으로 결정을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국세는 국세청을 상대로 한 세금이고 다 네. 아시겠지만, 지방세는 우리가 구청이나 이렇게 시군구청 네. 이런 데서 세금을 뭐 맞았는데, 뭐 취득세나 이런 지방세들은 뭔지 아시죠? 네. 자동차세 이런 것들. 그게 그게 억울하다. 그러면은 이제 지방세에 대한 그 판결을 받는 거고, 네. 그다음에 관세는 관세청, 네. 세관 이런 쪽이고. 세관. 네. 그럼 궁금한 게, 일단 세금 관련한 건 다 된다. 그러면 금액, 뭐 짜잘한 단위의 아주 적은 세금까지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소액 심판부가 있어요. 소액이요? 소액이면 얼마입니까? 소액이면은 1,000만 원 이하죠. 아, 그래서
10만 원 이하의 그 소액 심판부는 따로 있어서 음. 대리인을 뭐 세무사나 뭐 회계사나 뭐 변호사나 이런 대리인을 세무 대리인을 선임을 하셔도 되고 네. 안 하셔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오. 그 직접 납세자가 심판 청구를 낼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안에 대리인이 없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면은 그만큼 좀 쉽다라는 얘기인 건데 이게 그 정도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어려워요?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약간 소송 이런 것처럼. 어렵죠. 일반인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세법 이런 게 어려운데 어. 직접 뭐 술술 써내려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억울한 분들은 대리인 없이 하시는 분들은 뭐 편지처럼 뭐 그리고 심판관님 제가 말이죠 이런 뭐, 사연이 있고 네 이러이러한데요. 억울합니다. 너무너무 억울한데 좀 어떻게 해결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잘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게 그렇죠. 이분들도 양식이란 게 있을 텐데. 그렇죠. 굉장히 많은 이 사건을 처리를 하는데 편지 다 읽어보고 이거 맞는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들어있는 그 좀 기본적인 양식 정도는 갖추고 내야 그게 또 분류하기도 좋고 뭐 이해하기도 좋고 하다고 해요. 뭐 그 방법이 좀 여러 기본적인 뭐 청구 취지 뭐 개요 뭐 이런 양식이 있는데 이거는 기존의 심판원 홈페이지 같은 데 가보면 기존 비슷한 결정문들도 검색을 해보시거나 그 양식 자체는 또 사건마다 좀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런 걸 좀 맞춰가지고 내주시는 거 그런 게 좀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희가 귀등돈이잖아요. 저희가 우리 귀등으로만 들어도 돈이 돼야 되기 때문에 뭐 홈페이지 들어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네. 자, 양식 구성 어떻게 되는 건지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네. 안 그래도 최근에 그 조세심판원에서 이거를 일반인들도 손쉽게 심판 청구서를 직접 대리인 없이 작성할 수 있게 하는 매뉴얼을 공개를 했어요. 이 최초로 공개를 했다고 해요. 그때 이제 이게 여기 나온 걸 좀 봤는데 네. 그 청구 취지하고 청구 이유 이런 것부터 일단 잘 써야 된다. 거기서 이제 심판에서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청구 취지에는 뭐 해당 세무서장이나 뭐 송달일, 대상자, 과세기관, 세목 이런 걸 담게 되는데 이거는 거의 뭐 과세당국에서 받은 통지서를 참고하시면 되고 네. 청구 이유는 이제 여기서 사실관계를 다뤄줘야 돼요. 자기가 과세당국하고 싸우고 있는 그 쟁점 이유. 네 그런 걸 또 하는데 또 너무 장황하게 쓴다기보다는 한 세네 줄 정도로 좀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서 또 다뤄주고 또 거기다가 관련 법령도 좀 첨부를 하고 뭐 양도세 뭐 내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를 받고 싶다 그럼 그 해당 규정 1주택자 비과세 규정에서 난 이런 게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것도 좀 넣어주고 증빙할 자료 저희 절세국장에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입주자 카드 뭐 네. 그런 거 대중교통 이용 뭐 신용카드 이용 이런 것들 그런 거 좀 잘 내주시고 누가 또 확인서 같은 거 좀 써주고 진술서 그런 것들 잘 내주시면 좋다고 합니다. 일단 말로는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말로는 쉬운데 막상 내가 내 거를 쓰려고 하면은 좀 신경 쓸 것도 많고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좀 참고할 만한 거 네. 있을까요? 네. 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매뉴얼이 있는데 거기에 작성 요령을 좀 써놨어요. 네. 그걸 보시면서 이제 하면은 어느 정도 기존보다는 좀 손쉽게 작성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뭐 기존에 경정 청구도 한번 해봤지만 네. 이번에 한번 심판 청구를 대박. 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뭘로요? 지금 뭘로 낼지는 네. 찾고 있어요. 역시 일단 억울해야 되는데 네. 세금 전문 기자분들은 네. 다르십니다. 제가 억울한 그때 걸 만들어야죠. 그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좀 억울한 게 하나 있었거든요. 어. 그 기타 소득 그 모 방송에 나와서 잡혔던 그 홈택스와의 네, 문제로 지금 환급을 경정 청구 환급을 못 받고 있는 문제가 좀 있는데 네. 요걸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좋다. 제가 그거를 같이 공유 좀 해주세요. 네 심판 청구에 그 심판원에 제가 내겠다 말씀을 드렸어요. 낼 네. 거고 이거 보시고 또 네 대응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하고 그걸 또 유튜브로 찍어서 어. 한번 올릴까 하고 있으니까 좋습니다. 예, 조만간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시죠? 귀등돈 저 유튜브로도 계속 업로드 되고 있고 또 라이브 방송하는 날도 있으니까 유튜브 들어오셔서 귀등으로 들어도 돈이 되는 절세 수다방 너무 길다 싶으면 귀등돈 이렇게 치시면 저희가 계속 정리해서 이 나가는 방송들 깔끔하게 정리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것도 역시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지금 세금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뭐 한번 이렇게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유튜브로도 한번 그 직접 하는 거를 공유를 해드릴 텐데 만약에 나는 정말 세금 너무 모르겠고 혼자 할 엄두가 안 난다 이러시는 분들은 대리인 쓰시면 되거든요. 근데 대리인 자 그럼 여기서 또 저희가 팁을 드려볼게요. 누구 쓰면 되는 거예요? 세무사? 아니면 뭐 변호사? 네, 여기 조세 심판 청구도 이렇게 불복 대리도 우리 세무 대리인들이 다 해요. 세무 대리인이라고 하면은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다 되는데 네. 이 세무사도 개인 세무사를 찾아갈 건지 세무법인을 찾아갈 건지 뭐 회계법인이냐 로펌이냐 이렇게 어디를 써도 상관은 없어요. 네. 이제 물론 이제 각자의 선택인 거죠. 이제 비용도 따져보고 뭐 이 사람이 잘할 것 같다라는 어떤 뭐 얘기를 들었다거나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저희가 또 그 직접 이거를 또 심판원에서 어디가 어느 세무대리인이 잘하는지 이것도 조사한 적이 있어요. 해봤더니 특히 그 잘하는 회계법인이 하나 있었는데 어딥니까? 얘기해도 되나? 어떻습니까? 네, 통계? 3일 회계법인이라고 회계법인 중에 제일 압도적으로 네, 높아요. 규모가 거기는. 큰 곳이긴 한데 이거 뭐 통계적인 거니까. 네, 여기에서 이쪽 세무대리인이 뭐라고 인용 그러니까 납세자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비율, 네. 승소 뭐 소송 같으면 승소 비율이죠. 네. 그런 비율이 아주 높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정보네요. 로펌은 좀 이상하게 좀 인용률이 좀 낮아요. 나중에 이제 지더라도 이제 뭐 로펌은 소송으로 또 그 사건을 끌고 갈 수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조금 뭐 그것 때문에 느슨하게 한다는 또 좀 얘기도 있긴 있는데 또 변호사님들은 절대 그러지 않다. 최선을 다한다. 뭐 이렇게 세무사, 세무법인 쪽에서 약간 그런 의문을 네. 좀 제기하게 던졌구나. 우리한테 오지 로펌했으면 좀 느슨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세무사, 우리가 세무법인들, 전문가다. 네. 전문적으로 불복 그러니까 조세 불복 대리만 하는 또 세무법인 있어요? 네네네. 그런 잘하는 분들을- 데가 또 있어요. 그런 분들을 잘 찾아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통계적으로 저희는 뭐 어디서 광고를 받은 게 절대 아닙니다. 네, 납세자가 승리하는 비율을 검토를 해본 결과 3일 회계법인이 좀 높은 걸로 나왔네요. 그 다음에 또 몇 군데 있는데 지금 제가 확인을 못하겠고 그거는 나중에 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네네. 네,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기사로 쓴 적도 네, 있으니까요.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조세 심판 뭐 청구 순위 네. 네. 예, 그렇게 뭐 검색해 보시면 뭐 작년 뭐 이전에 좀 순위를 알 수 심판원에서 잘 있습니다. 이겨주는 데가 어디인지 어차피 대리인이 쓰실 거라면 그 정도 정보는 확인해 보시는 게 네. 도움이 될 것 뭐 같아요. 사실은 뒷얘기긴 한데 그 저희가 그 순위를 매기고 난 이후에 음. 한 2년인가 좀 매겼었어요. 네네. 근데 너무 거기에 이 이해관계들이 얽혀가지고 그렇죠. 굉장히 저희가 곤란을 겪다가 지금은 집계를 좀 중단한 상태입니다. 네. 올해 다시 한번 해볼까 봐요. 그러면 지금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없게 돼 있습니다. 네, 막아놔가지고. 그러면 대리인을 쓸 때 이제 중요한 거는 이기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비용이 또 너무 많이 들어가면 그렇죠. 수수료.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놈의 수수료. 네. 자, 수수료는 어느 정도나 돼요? 수수료 사실 수수료를 오픈하지 않아요. 이쪽에서 미리 오픈하지 않는데 사건을 보고 뭐 내가 요건 좀 어려우니까 좀 더 달라. 이런 게 좀 있을 텐데 저희가 어떤 세무법인과 어떤 세무사 사무소 이쪽에 몇 군데를 자료를 입수를 했어요. 네. 그래서 모 세무법인의 사례를 일단 보면 과세전 적부심사 이 조세 불복이라는 게 단계가 있는데 과세전 적부심사 이거는 세금이 매겨지기 전에 국세청이 야 너네 이번에 이만큼 나올 거야라고 알려주면 그래? 너무 많은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게 과세전 적부심사고 네. 그 외에 이의신청 그 다음에
심사 청구. 요거는 이제 국세청에다 제기하는 거고. 그 다음 단계가 여기서 또 졌다. 그러면 심판 청구로 갑시다. 이제 조세 심판원 여기에 하는 건데 네. 요런 거에 대한 기준은 세무 대리인들이 다 거의 같이 보나 봐요. 어쨌든 조세 불복을 하면 이 어쨌든 자기네가 대리해서 만약에 1억 원을 깎았다. 그러면 그 1억 원 깎인 세금의 25%, 한 2,500만 원을 수수료로 가져가는 거겠죠. 와우. 그리고 3억 원 이하면 그거보다 조금 더 붙고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고 또 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졌는데 또 그래도 수수료 졌지만 열심히 줘야죠. 했는데 네. 꽁으로 그냥 또 할 수는 없으니까 착수금 같은 착수금. 한 20% 정도 그 보수의 20%가 있대요. 그 정도를 착수금 정도로 반동하는데 요거는 어쨌든 저도 못 돌려받는 거겠죠. 근데 이게 또 이제 정해져 있기는 정해져 있더라도 아마 또 실무적으로는 또 뭐 내고 이런 게 또 있겠죠. 네. 또 세무법인이냐 개별 세무서 사무소냐 아니면 회계법인이냐 네.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조금씩 다를 거고. 어쨌거나 절세액의 한 20% 정도를 이렇게 가져간다? 이렇게. 네. 그렇죠. 네. 저희도 그 얼마 전에 그걸 실제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유명 스포츠 선수 그때 한 불복이 큰 사건이 하나 있었고 네네네. 몇십억 되는 거였는데 그때 그게 참 어려웠는데 이겼다고 어렵게 이겼어요. 그래서 20%인가 성공 보수를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절세액이 크면 클수록 그 보수가 이제 어마어마해지는 그러니까 30억 뭐 그 정도였나? 거기 20%면은 6억이잖아요. 6억을 가져간 거예요. 세무대리인이. 그러면 갑자기 뭐 남편이 6억 가져오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그러니까. 완전 뭐 돈다발을 그냥 들고 오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굉장히 큰 이게 고부가 가치 서비스죠. 일단 금액이 좀 큰 경우거나 아니면 좀 승산이 있다 이러면은 유능한 대리인을 쓰는 게 오히려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일단 그 성공 보수 좀 만만치 않기는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왕 심판 청구까지 가는 경우라면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까지 갔는데 네. 좀 승리할 수 있는 비법 네. 그런 거 있을까요? 저희가 안 그래도 그냥 심판 청구만 내는 방법까지만 알려주면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나 알려줄 할 수 수 있죠. 있잖아. 예. 그래서 승리하는 비법에 대해서 살짝 저희가 엿듣고 왔어요. 깃등돈에서만 전해드립니다. 저희 뭐 직접 그쪽에 가가지고 아주 중요하신 분들한테 좀 듣고 왔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격 농지에 대한 양도세. 이게 굉장히 양도세 중에 많은 거거든요. 뭐냐면 그 8년 이상 농사를 지었으면 그 농지를 팔 때 양도세를 안 매겨주는 거예요. 내가 진 농지니까 네. 투기하려고 한 땅이 아니라 내가 농사를 지었다. 요걸 입증을 받으면은 뭐 땅 팔 때 나중에 양도세를 안 내는 건데, 이 순수한 농사꾼도 있지만 그냥 텃밭처럼 해놓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 거기 뭐 공무원 어디 저기 면사무소 다니는 공무원인데 난 뭐 일은 했지만 또 퇴근하고 농사를 지었다. 그런 경우도 사실상 말이 안 엄청 되지만 까다로워요. 네. 회련 자격. 맞아요, 그거. 그렇게 뭐 투잡을 뭐 뛰었는지 뭐 이런 걸 또 입증을 해야 되는데, 심판원 계신 분들은 이렇다는 거예요. 너무 또 농사 지었다고 자격 농지로 왔는데 막 양복 입고 막 그렇게 가지 말고 얼굴 하얗고 막 그런 분들 오시면은 농사 안 짓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 말고 막 좀 얼굴도 좀 태우고 그을리고 막 손도 막 좀 거칠고 막 누가 봐도 농사 지었다. 막 향수 냄새 말고 좀 땀 냄새도 좀 나고 이래야 좀 그게 또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불쌍한 척을 일부러 뭐 하긴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그쪽에서 좀 수긍이 가는 그런 뭐 좀 분위기를 좀 풍기면서 가서도 좀 대응을 하는 게 아무래도 영향을 조금은 준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억울한 척, 그러니까 좀 불쌍한 상황인 거를 좀 어필해라 이 소린데 네. 이게 진짜 통하긴 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전제 조건이 불쌍한 척만 하면 안 돼요. 가서 뭐 괜히 뭐 그런다고 해서 이게 안 될 일을 뭐 되게 해주고 이런 건 아닌데 논리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구구절절 막 길게 막 붙잡고 설명하고 이런 건 아닌데 가장 그 강조하고 싶은 그 포인트를 좀 잡아가지고 그걸 좀 일단 어필을 좀 하고 그러면서도 또 이제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저희 그 절세극장에서도 소개를 해줬지만 막 가정 파탄범 진짜 막 악마 나쁜 사람들 그쵸. 이런 분들은 잘 공감받기 어렵죠. 인용 안 돼요. 네. 그분들 똑같아요. 그런데 좀 사연이 좀 딱하고 좀 나름 이유가 있다. 그 중에서도 좀 구해줘야 될 만한 좀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들은 인용을 많이 받잖아요. 맞아요. 그 포인트를 찾으셔야 돼요. 그 부분 네. 좀 공략하셔야 되고 또 어떤 거 있을까요? 또 그리고 다른 사례들? 뭐 양도세 같은 경우는 요즘에 그 저희가 지난번에 양도세 편에서 한번 얘기했었을 것 같은데 네. 주민등록상 주소지보다 실제 거주 사실을 더 많이 본다는 거예요. 이게 난 주민등록상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했지만 네. 실제를 본다. 이런 거를 되게 잘 챙기셔야 되고 예. 그 다주택자에 대한 또 양도세가 무거우니까 자녀하고도 세대 분리를 해놓고 세금을 줄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이제 주민등록만 고치지 말고 뭐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입주자 카드, 뭐 교통카드, 신용카드 내역 이런 게 확실하게 증빙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모아놓으면 뭐 불복을 할 때 자료로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사소한 부분들이지만 이런 게 또 작용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조세 심판원까지 갈 경우에는 이런 거 다 챙기셔야 할 것 같아요. 네. 뭐 그리고 저도 그 또 한 가지 느낀 점은 거기 가서 막 좀 고압적으로 너희들도 뭐 다 똑같은 공무원 아니냐 이렇게 나오고 뭐 괜히 좀 진상 좀 괜히 막 생떼 부리고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되고요. 목소리 크면 안 그분들도 돼요, 거기서. 굉장히 그 스트레스가 감정 노동이 많은 분들이라서 또 재판관이잖아요. 맞아요. 판사고 그런 분들한테 가서 좀 나름 좀 사정을 좀 알아듣기 좋게 설명을 하면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결정이다 보니까 그런 뭐 좀 여지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가서도 잘 저기 설명을 어필을 해주시면 인용을 받을 수도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 그런 말씀을 좀. 네. 억울하게 좀 세금 문제 생기셨을 때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답 없거든요. 그냥 세금 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세 심판원 찾아가시고요. 그때 뭐 좀 작성 요령하는 방법 이런 게 공개가 됐다고 하니까 좀 저희 통해서 그거를 좀 더 확인해 보시고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금액이 크다 하시면은 좀 유능한 세무 대리인을 통하는 것도 정말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등돈이었습니다.